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6장 후회 없는 삶. 그랬어야 했는데에서 벗어나는 법. 말로나 글로나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다. 15번째 정직하면 당당하다.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늘 정직하라. 정직. 늘 진실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지 마라. 등의 대답을 가장 먼저 했다.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정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숙이 새기고 자라온 삶의 규범이기도 하다. 그것은 후회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그들의 삶을 통해 어렵사리 체득한 값진 지혜이기도 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면 스스로도 떳떳한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반대로 이 규칙을 위반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바로 후회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80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때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생긴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정직하지 못한 말이나 행위는 삶의 몹시도 기닥인 흔적을 남긴다. 16번째 기회가 묻거든 네. 라고 답하라. 삶의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될까봐 혹은 고생할까봐 두려워 승진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도 보았고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이들은 스스로 정한 한계의 틀에 자신을 가두고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 이런 태도를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기회가 올 때마다 내라고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과 관련해 가장 흔히 언급하는 후회스러운 일 역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문을 굳게 닫아두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다. 빈센트는 삶이 기회를 내밀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았고 그 지점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32살의 나는 직장인으로서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직업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네. 그리고 내가 늘 꿈꾸던 작가의 길로 들어섰지. 선택이 안겨준 변화는 놀라웠어. 즐기면서 돈도 벌었으니 말이야. 물론 빈센트도 그 선택을 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고 전기, 소설, 연설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며 작가로서 성공 궤도를 달렸다. 그는 덧붙였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묻혀 지내지. 물질적인 보상이 꽤 크거든. 나는 일에 관한한 평범한 사람 증후군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네. 그게 뭐냐고? 해변에 앉아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말이 들릴 걸세. 이봐 거기 평범한 사람 무슨 걱정이야? 하늘을 봐. 그런 기회를 지닌 사람은 많지 않아. 어때 자네도 한번 시도해 볼 텐가? 17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사실 후회 없는 삶이란 조금 과장된 말이다. 물론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목표는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인생의 현자들은 또 다른 인생의 해답을 귀뜸한다. 바로 살면서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난 일에 대한 후회에 빠져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를 부르는 일이다. 후회는 극복할 때 의미가 생긴다. 마릴린 스티플러 69세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라고, 지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야 하듯이 자신에게도 다정해야 하네. 나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죄책감도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굴거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정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 편하게 생각해. 스스로를 좀 더 편하게 대해주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오랜 세월 후회를 짊어지고 왔다면 이제 그 후회를 내려놓으라고. 7장. 행복은 선택일 뿐 나머지 인생을 헤아리는 법. 제인 힐리아드 90세. 우리 부모님은 내가 13살 때 이혼하셨어. 엄마와 나 언니 셋은 지독하게 고생을 했어. 1952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황망함과 어려움에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하고 살았어.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야. 이후의 삶은 비교적 쉬웠어. 왜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지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터득했거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새삼 내가 축복받았음을 깨닫게 돼.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 예술적 취향, 유머 감각, 지식 습득,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 감사함의 표현들, 타인을 돕는 만족감, 친구가 주는 기쁨, 가족의 편안함, 사랑의 즐거움 등에 달려있지. 18번째 주어진 날들을 헤아려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은 한 가지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 카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 로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 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했다. 우리는 즐기지 못한 모든 주어진 기쁨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현재를 잡아라는 교훈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좀 더 일찍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주어진 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발레리 젠킨스 74세는 삶을 열정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든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때는 하지 못하는 딱 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는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어. 아래도 내려가고 싶으면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가봐야 한다는 말이지.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러한 인생관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라고 말이다. 삶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얻는 선물이다. 19번째 행복, 내가 고른 선물. 모 아지즈 75세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자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네. 하지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지. 짜증, 두려움, 실망 같은 감정들은 모두 자신이 유발한 감정이야. 반드시 잡초 뽑듯 없애야 하는 것들이지. 그런 감정들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수용한 다음에는 흘러가게 두는 거야. 외부로부터 온 압박이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네. 의식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때 행복이 만들어진다. 삶이 더 나은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무력하게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실제로 인생의 현자들이 가장 먼저 제시한 교훈이자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이 바로 이것이었다. 70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이미 경험했다. 그들이 고난과 위기를 겪고도 행복과 만족감, 심지어 기쁨까지도 느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더욱 안심이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는 힘든 상황에 적응하라 는 것이다. 즉, 힘든 일이 생겨도 삶에 내재한 기쁨을 절대 잃지 말라는 의미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생의 현자들이 많았다. 셜리 게리 73세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심박조율기를 장착해야 하고 심장병도 있으며 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매일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게 말하는 거야. 정말 멋진데, 자, 이 멋진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잖아. 진심으로 말이야. 셜리는 말을 이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일부러 나 자신을 계속 축복해. 정말 바보 같고 단순하게 들릴지 몰라도 효과가 있어. 일이 얼마나 내게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달라질 거야. 내 인생에서 벌어지게 될 모든 좋은 일들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각나고 아주 편안한 기분이 들어. 참 멋진 일이지. 20번째 다 괜찮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를 물었을 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빼놓지 않고 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걱정은 그만하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걱정 좀 덜하고 살걸. 혹은 온갖 걱정을 다하고 살았던 게 후회돼. 그리고 만약 지나온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모두 되돌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걱정의 주요 특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의 부재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 걱정할 것이 없을 때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쁜 일에 대한 걱정,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등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인지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단순히 곱씹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회를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걱정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충고한다. 21번째 지구만한 행복도 순간 속에 담겨 있다. 기쁨의 순간들을 음미하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더 집중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삶의 소소한 것들을 음미하고 바로 이 순간의 기쁨을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라. 일상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신시아 바이서 84세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자잘한 기쁨들에 집중하라고 강조한다. 내가 주고 싶은 교훈은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야. 주변에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 속에 즐거움이 있다네. 아름다운 것들을 보러 세계를 다닐 필요도 없어.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저 창가에 서서 가만히 졸고 있는 강아지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내다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소소한 것들에서 수많은 기쁨들을 느끼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은 순간을 음미하는 것과 삶이 주는 작은 선물들에 감사하는 것을 연결시킨다. 실제로 음미와 감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펠리시아 데이츠 10세는 전직 철학 교수이자 사회활동가였다. 그녀는 현재 암과 투병 중이고 남편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매 순간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삶의 교훈을 얻었네. 아이들은 저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알려주었지. 한 아이는 내게 신뢰라는 말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주었어. 또 다른 아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을 주었지.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야. 신뢰와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에, 내가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네.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음미하는 능력,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절로 얻어지지는 않는다. 그 첫걸음은 그 무엇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 시간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기쁨들에 감사하라. 22번째 늘 기도하라.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개종이나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과 다양한 종교 활동이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종교나 종교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서울 워싱턴 87세 역시 같은 생각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삶이 무엇인지, 자신은 또 누구인지, 이 세상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신조를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니까. 인생의 현자들은 어째서 종교적 실천이 좋고 필요한지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하나는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고 또 하나는 힘겨운 시기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교 활동은 다른 어떤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건 실제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칙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기는 성향이 더욱 강하다는 연구 결과와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큰 삶의 만족을 느낀다는 결과도 있다. 흥미롭게도 어떤 인생의 현자들에게는 종교적인 삶이 내밀한 영적 체험 없이 교회에 꼬박꼬박 잘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23번째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대접하라. 많은 인생의 현자들은 삶의 수많은 장애물, 비극, 위로 등을 통해 타인과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그들은 그 경험을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어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마벨 로츠 91세는 이 삶의 교훈을 짤막한 한 단어로 표현했다. 바로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을 베풀고 살고 싶어. 자네도 알겠지만 유난히 비판적으로 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의 삶을 더 이해했다면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베풀어 주었을 텐데. 이제 타인들의 삶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 근본적으로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타인과의 유대감과 그들에게 쏟는 관심이다.